이종 소형은 무조건 이렇게 따시면 된다. 네, 확실하게 제가 정해드리도록. 벌리면 또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 싱글남 쇼호스트 김경진입니다. 이종 소형 면허를 10월 22일자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면허증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종 소형 요 따따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제 뭐 오토바이 사고 그다음에 뭐 튜닝하고 이런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이종 소형을 어떻게 따느냐, 어떻게 따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냐.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많이 뒤져봤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이 되게 겁나기도 하고 시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좀 많이 알아보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한 30개 이상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합격하고 나서 다시 그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게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이종 소형은 무조건 이렇게 따시면 된다. 확실하게 제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만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고요. 이제 결정하시는 건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을 다닐 것이냐, 아니면 속성 과외, 일명 이제 야매라고 하죠. 야매 교육을 한 2시간을 받고 시험을 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이종 소형을 많이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여성분들이라든가 또는 매뉴얼 바이크를 아예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학원 쪽으로 가시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한 40만 원 주고 3시간 그 교육 받고, 영상 교육 받고 10시간 그 실습을 하고 시험을 치면은 학원 다니신 분들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계속 내가 탔던 그 환경 속에서 바이크를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합격률이 일반 면허 시험장은 10% 정도인 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이상 붙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도 좀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든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아예 매뉴얼 바이크, 그 다음에 무거운 대형 그 오토바이에서 약간 힘에 부치시는 여성분들, 그리고 확실하게 붙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학원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cc짜리 오토바이를 그래도 한 3년, 그 다음에 스쿠터 50cc짜리 옛날에 이게 비노라고 있죠. 야마에서 나온 거. 그거 한 2년 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 바이크에도 좀 익숙하고 오토바이를 좀 많이 타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다니는 게 이제 또 프리랜서기도 하고 시간 내기 어려워가지고 야매, 여기 속성 과외를 택하게 됐습니다. 이 야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갔을 때 아예 처음으로 매뉴얼 바이크를 타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 2시간 과정 동안. 그래서 4시간 과외를 받기도 하는데 4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렇게 익숙한 모습은 보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매뉴얼 바이크가 이 클러치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단시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이크에 좀 조예가 있는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125cc 이하를 타셨던 분들은 야매, 속성 과외 2시간짜리 그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야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요즘에 그 야매로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명 그 야매 교육, 인터넷 검색하시게 되면 뭐 목동의 뭐 땡기사님, 그 다음에 무슨 뭐 미라주 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서부 면허 시험장 근처에 있는 목동의 땡기사님을 제가 이제 그 지인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바이크를 옛날에 탔었고 매뉴얼을 좀 잘 다룰 수가 있고 뭐 이런저런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막 했더니 2시간짜리 8만 원에 그거 예약금을 걸고 이제 현장에서 만난 다음에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로
교육이 2시간이 끝나게 되면 1시간 뒤에 바로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예약을 해놓고서 목동 쪽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면허 시험에 필요한 그런 그 코스들을 갖다가 건물 안에다가 그 고무 파킹을 가지고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코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미라주로 똑같이 이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거를 저는 매뉴얼을 했기 때문에 좀 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핸들도 무겁고, 그 다음에 또 클러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격이 좀 많이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그 오토바이마다. 아무래도 새 오토바이 갖다가 연습을 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 게 어려웠는데, 한 30분 정도 타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좀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클러치에 좀 적응이 되면서 그 가장 어려운 굴절 코스, 그거를 중점적으로 배웠는데 한 10번 중에 5번 정도 성공을 했나? 연습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은 이게 좀 통과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천천히 가게 되면은 굴절을 꺾는 게 좀 어렵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이 미라주 2종 소형 통과의 핵심은 바로 균형 감각이다. 굴절에서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굴절을 코너를 확 꺾었을 때 이게 중심을 그냥 잃어버리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발을 닿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탈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좌측으로 꺾었다. 그러면 좌측으로 넘어지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몸을 좌측이 아닌 반대인 우측으로 이렇게 중심을 옮겨야 된다.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쏠리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반대로. 그게 그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뭐 일부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만은 그게 그 이론적으로만 익힌다고 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현장에서 이 반대로 엉덩이를 빼면서 약간 힘을 좀 약간 어깨와 이런 거를 갖다가 다리를 갖다가 어떻게 벌리면 안 되고 또 팔을 이렇게 벌리면 또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것만 익히면은 굴절에 있어서는 조금 바이크를 타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로 드려가지고 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집에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미라주를 타봐야 된다. 미라주를 타지 않고서 합격을 바라는 건 진짜 요행이다 요행.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시간 동안 배우고 자신은 없었어요. 그때 연습할 때는 그 선생님이 10cm를 더 좁은 상태로 해가지고 그 연습을 시켰던 거라 그래가지고 시험장은 좀 넓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험장을 가보니까 별로 넓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의 코스, 굴절 코스로 S자부터 하면 이제 쉽습니다. A자랑 마지막 거의 뭐 보너스 상황이라서 굉장히 좁아 보여요. 더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시험장에는 또 바이크가 제가 속성과외로 연습했던 오토바이랑은 다르게 좀 새 오토바이라는 거예요. 새 오토바이는 어때요? 오히려 뻑뻑할 수가 있어요. 핸들이 좀 뻑뻑할 수가 있어요. 클러치라든가 이 악셀이 약간 또 힘이 너무 좋을 수가 있다고요. 달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동의 그 땡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출발하기 전에 앞뒤로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하고 핸들을 계속 틀어보기도 하고 클러치 유격을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충분히 거기서 시간을 가졌죠. 앉은 다음에 손을 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꼭 빨리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대요. 들고 나서 12초인가? 20초 안에 출발을 해야지만 20초죠. 20초 안에 출발을 해야지만 이제 그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갔다가 뒤로 이렇게 물러서 가봤다가 또 핸들도 한번 이렇게 해봤다가 뭐 한번 이렇게 기아도 한번 이렇게 눌러보고 충분히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1단을 그냥 넣고서 그 클러치를 놓은 상태로 그 기아 힘으로 그냥 가는 거죠. 악셀을 넣지 않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속성과외로 연습을 했을 때는 2단을 넣은 상태로 좀 빠르게 굴절을 통과를 했었는데 이게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 시험장에서는. 서부면허 시험장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느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너를 제가 중심을 바깥으로 돌면서 이렇게 꺾었는데 너무 느리니까 탈선을 한 거예요. 예. 탈선을 해서 이미 삑 소리가 나니까 이미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굴절 코스에서는 무조건 밟으면 탈락이거든요. 심리적인 압박이 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돌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상태에 돌다 보니까 또 탈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100점을 노리고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더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었고요. 연습할 때도 90점으로 통과하는 거를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는 무사 통과하고 뒤에는 하나 그냥 버리고 뒷바퀴는 버리고 앞바퀴만 통과해서 나간다. 이런 그 굴절로 제가 배웠는데 일단 첫 번째에서는 너무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적응 실패로 탈선을 2번 해가지고 제가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시험 예약을 5일 뒤인가 6일 뒤인가 해가지고 다시 서부 면허 시험장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다 보니까 조금 덜 떨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명히 속도가 또 안 나니까 제가 몸에 저한테 맞는 거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속도가 어느 정도 2단 정도처럼 좀 빠르게 가야 굴절을 이게 중심을 잃지 않고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기억이 나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조금 그 씨앗이 악셀을 갖다가 좀 붕붕붕 하면서 좀 나가자. 좀 튀어나가자. 2단까지는 넣지 않더라도 1단으로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내가지고 굴절을 빠르게 통과를 하자라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악셀로 좀 빠르게 나가서 굴절을 처음에 탁 통과하는 순간 연습했을 때처럼 스무스하게 그냥 굴절이 첫 번째가 하나도 안 걸리고 통과가 된 거야. 그래서 저기서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 오오오 막 이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굴절에서 앞바퀴만 통과하고 뒷바퀴는 걸려도 상관이 없다는 그 배웠을 때 생각으로 갔는데 말이죠. 뒷바퀴까지 또 안 걸린 거야. 100점으로 통과한 거야. 와 씨. 이제 S자로 들어가는데 S자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그게 좁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또 타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미 나 통과하는 거 아니야?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씨. 그래서 막 S자로 막 이렇게 해서 통과했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 그 협로 거기서도 또 은근히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문제는 이제 속도인데 속도를 안 내고 가다가 비틀비틀하다가 탈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러. 근데 제가 협로를 딱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 좁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달려가지고 쉽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꽃갈콘 통과하는 거 그렇게 해서 100점이 된 거예요. 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야매 기준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오토바이가 분명히 시험장은 조금 새 거다. 그래서 감각이 좀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 떨어지면은 분명히 그 감각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건지는 아마 느낌이 오시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좀 무리일 수 있다. 두 번째 하게 되면 확실히 본인의 패턴을 좀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굴절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1단으로 출발하되 악셀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야 균형 감각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중심 이동 이런 거는 아무리 백날 제가 말씀드려도 실제로 어느 정도는 좀 타봐야 그 감각을 가지고 속도를 내는 게 저는 도움이 되더라 라는 얘기. 예. 이것까지입니다. 예,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어떤 오토바이를 사야 될지 이제 막 검색을 하다가 할리 데이비슨의 로드스터 1200cc를 얼마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잘 타고 다닙니다. 바이크를 어디다 세워드릴까요? 그래서 앞으로 할리 데이비슨 타는 영상 또 튜닝하는 영상 이런 것들 하나씩 올릴 테니까요.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 관심 평소에 이제 많으셨던 우리 남성분들
어떤 거를 타야지 내가 나한테 맞는 걸까?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찬찬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요거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시는 이종 소형 면허 예, 요거 꼭 시험 잘 보셔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기분 좋게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론은 학원이든 또는 속성과외 야매를 가시든 예, 무조건 타봐야지 합격을 한다. 그냥 깡으로 그냥 뭐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해보지 뭐 6번, 8번, 10번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 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시간도 많이 들고 그것도 또 돈 낭비예요. 예, 그리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요, 그 나중에 좀 그래요. 예, 내상, 예, 마음의 상처가 많이 얻으니까 자존감 떨어지고 예, 가장 확실하게 빠르게 현명하게 붙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예, 뭐 목동의 땡기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과 뭐 이런 뭐 금전적인 그런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도움을 받았던 거,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던 거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예, 구독 많은 사랑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할리 데이비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